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고요. 호사카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부스터샷을 맞았는데요. 세 네. 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교수님도 맞으셨습니까? 예, 그 이번 주에 맞을 생각입니다. 음. 네, 지난주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네, 예. 그 뭐 병원 동네 병원에 가서 맞았는데 네, 요즘 막 어르신들도 많고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맞았어요. 네네. 예. 근데 뭐 주사도 이게 맞을수록 적응이 되는지 이번에는 주사 바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네, 지나가 네, 버렸어요. 예. 네. 간호사분이 좀 따끔합니다 그랬는데 뭐 따끔할 새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맞아야죠. 예. 네, 진짜. 교수님도 얼른 맞으시고 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그 일본 저격은요. 일부에서는 오늘 할 게 되게 많습니다. 통계 조작이 난무하는 일본 정부의 난맥상을 좀 짚어보고요. 이게 너무 심각해서 GDP 통계도 다시 내야 할 판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요. BTS가 새로 노래를 냈는데 이게 이 노래가 동해 표기를 세계에다가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 대표의 그 회견 영상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야, 항상 느끼지만 이분 참 대단한 언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같이 보시겠습니다. 3부는요. 온건파 출신인 기시다 총리를 공격하는 극우 세력 그리고 학교에서 외면받고 있는 극우 교과서 얘기를 교수님께서 자세히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댓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마이 TV는 예, 그 단골 청취자, 단골 시청자이시죠 이용숙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분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용숙 씨만 들어와 계시네요. 오늘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TV는 네 역시 또 많이 와 계시네요. 김MJ님이 안녕하세요. 1등 하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용준님 가자 2등 하셨습니다. 잘자란 잡초님 이분 그 아이디 읽을 때마다 항상 웃게 되는데 예 오늘도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솔르 무르끈님께서 또 이렇게 올리셨고요. 영S 벤님 배영S라고 읽어야 되나요? 3차 내년 1월 14일 예약하셨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네. MC 홍님 그리고 라이니님 김MJ님 아까 했나요? 예. MC 홍님 로망스님 현재까지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많은 댓글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유가 되는 대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저격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먼저 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국토교통성 사진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말입니다. 그 일본 공무원들은 매사 좀 철두철미하고 또 꼼꼼하고 정직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일본의 이 공사 수주 실적이 대량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건설업체들은요. 매달 이 광역 지자체에 수주 실적을 제출을 하고 또 이것을 국토교통성이 취합을 해서 이 최종 통계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체들이요. 제출 기한을 넘겨서 보고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요. 6월하고 7월을 건너뛰고서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지키지 않고서
8월에 석 달간 실적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자체의 담당자가 그 3개월치 실적을 8월 한 달간 실적으로 둔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월하고 7월 성적은 당연히 제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것은 그 다른 실적을 제출했던 다른 업체의 평균치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렇게 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네, 생기는 네. 거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가 총생산 거기에 연결되는 문제라서요. 국가 그 총생산이요. 총생산 예, 예, GDP 예, 예, 맞습니다. 예, GDP에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현재 그 우리나라 한국하고의 문제는 1인당 DGP라든가 예, 그 1인당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 사실 한국이 일본을 주요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한테 주요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DGP를 어쨌든 간에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음. 이게 이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이 정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아, 그거는 네. 진짜 음, 선진국으로서는 좀 있을 음, 수가 없는 예, 그러한 현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진짜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게 됐다라고 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냥 이 지자체 통계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 정부의 실적 부풀리기 이런 네. 행태이고 이건 뭐 범죄죠. 음. 예, 이게 연간 1만 건 정도가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하는데 부풀린 총액이 얼마나 될지 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계산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난주 뉴스인가요? 보니까 그 지금까지는 구매력으로 따져서 이 한국 GDP가 일본 그 1인당 GDP를 넘는다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2027년에는 그 명목상 GDP도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기사가 네,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한 게 드러나고 통계를 만약에 다시 계산을 한다면 그 시기가 더 당겨지는 거 아닌지. 벌써 네, 넘었을 수도 있어, 네, 한국이. 그렇죠. 네, 예, 이미 그 역전의 순간이 와 있는 건 아닌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 왔죠. 음,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성의 문제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1인당 DGP는 아직 한국보다 위다라는 게 상당히 그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이 상당히 많이 왜곡시키고 있구나. 예,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콘산다이기 때문에 예, 그 실적이 안 좋으면 많이 잘린다고 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좋은 성적을 위에 올린다. 이게 그 콘산당의 그 성격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아, 그럴 수도 예, 있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그 독재 수준에 들어갔구나. 라는 뭐 독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는 완벽한 독재 체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네요. 예. 제가 이제 그것만이면은 제가 이 기사를 안 갖고 왔을 텐데 네, 여기서 웃음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담당자가 그 통계를 조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가 이제 이 보고한 수치를 지우고서 다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때 그 수치를 말입니다. 지우개로 지운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연필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에,
이게 갑자기 이제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노래? 예.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건설업체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모두 컴퓨터가 아니라 연필로 보고서를 쓴다는 게 이 사실에서 이 뉴스에서 드러난 말이 안 거죠. 되네요. 예. 그 사실 그러한 행태 자체가 네. 상당한 오류를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필로 써서 그 잘못 쓰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좀 없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 문화가 진짜 없는 일본 IT가 너무 이게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지난번에 그 중의원 선거할 때도 투표를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그 연필로 연필로 쓰고. 쓴다고 해서 연필을 깎느라고 공무원들이 네. 고생한다는 그런 뉴스를 내보낸 그렇죠. 적이 있잖아요. 일본은 연필 예. 문화네요. 그 아직. 이제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날로그 일본 하면 팩스 그리고 도장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요. 여기에다가 연필을 추가해서 일본의 삼종 신기로 불러야 된다 이런 예,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아예 진짜. 아사히 신문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GDP를 다시 계산하는 사태가 된다면 선진국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개로 지웠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도 어려워서 재계산조차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럼 더 부끄러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그 지금 일본은 DGP만 보면 세계 3위 정도잖아요. 예, 뭐 중국 다음인데 그렇죠. 4위가 아마 독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아마 독일 한때 지원을 당할 가능성이 있네요. 먼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제가 그 최근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요. 특별히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그 이런 조작 사건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각계학원 관련해서 재무성 뭐 아, 문서 조작 사건이 있었죠. 네. 또 후생노동성에서 무슨 임금 상승률을 조작한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방위성에서 이라크 파견 일지를 또 조작했다고 예, 그랬었던 것 같고 또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집계를 그렇죠. 또뭐 수천 명 또 누락했다는 게 있고 네, 네.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생산하는 통계가 조작되거나 날조되거나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게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네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 생산하는 통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확진자가 너무 적잖아요. 네. 이것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일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그 PCR 검사가 유료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한국은 다 무료인데 음. 그러니까 검사 많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거기 한국에서는 코에 예. 면봉 같은 것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렇게 검사를 예.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일본은 다액을 음. 다액을 제재하여서 아하. 하는 검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다액을 검사할 때는 많은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 이러다 아직은 소문의 수준인데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확인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건설교통성이 그 이번에 통계 조작을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통계 조작이 아베가 정권을 잡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3년인가부터가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사건들도 다 최근 몇 년에 일어난 건데 이게 극우 정권의 집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계가 있죠, 확실하게. 음. 예,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그 역사도 왜곡시키는 사람들인데 예. 그렇잖아요. 역사 수존주의, 역사 부존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작은 동해수지 정도는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이 정권을 잘못 뽑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식인데 잠깐만요. 그 사이에 그 댓글이 좀 올라와 가지고요. 예. 오마이TV의 KC님 그 실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캡틴 마장님 예, 올리셨고 로이백님이 일본은 아직도 20세기에 사는 듯 하셨고 백만장자님께서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명숙님께서는 화려화 광고가 눈에 딱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예, 제 뒤에 이렇게 있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 방송 끝날 때쯤에 한번 제가 광고를 한번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광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를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식인데요. 일본 쪽에서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참 그 일본의 줄리를 한 적은 있네요. 네. 예. 그 일본 줄리 동영상이 있잖아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7월 달인가 때 했는데 네. 사실 좀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재미있는 내용인데 조회수가 별로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네. 제가 그때 기억이 나서 예. 찾아봤더니 네. 최근에 조회수가 다시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줄리를 아마 치면은 나오지 않을까? 예. 굉장히 강추입니다. 강추. 예. 방탄소년단의 진이라고 하는 그런 멤버가 있죠. 그 사람이 이달 초에 자신의 30번째, 30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낸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슈퍼참치라고 하는데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자님한테 들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아주 뭐 며칠 전에 들었으니까 네. 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방송 때문에 좀 들어보니까 가사 내용은요 그냥 참치를 잡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리듬이 아주 흥겹고 저희가 좀 잠깐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작권 때문에 이걸 틀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서 한번 슈퍼 참치를 검색해 보세요. 예. 어쨌든 이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2주 만에 3천만 뷰가 넘어갔고요. 어허. 뭐 틱톡이라는 또 SNS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1억 뷰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클럽에서도 날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댄스 따라하기 열풍도 불고 있고요. 근데 뭐 예상했듯이 유독 이 노래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 네티즌들인데요. 가사 중에 동해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이 대목 때문인데 통해라는 그렇죠. 말 때문에. 예. 음. 그 일본해를 그 자기들 그 주장대로 하면 일본해를 동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니 일본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동해라고 부르냐 이런 얘기죠. 그냥 동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보면 예. 거기는 동해이지 음. 일본해는 아니지. 그 한국 앞바다를 왜 일본해라고 네. 부르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뭐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이렇게 대꾸를 맞춰줘야 하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가사인 것 같습니다. 독도에 뭐 우리 경찰청장이 가는 것도 문제를 삼더니 이제는 동해를 동해라고 해도 또 뭐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한 것이 지난 16일에요. 벨기에 방송 RTBF라는 그런 방송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K-팝 노래로 되살아난 한일 간 긴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슈퍼참치는 며칠 만에 화제가 됐지만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사안을 되살렸다. 이 문제는 1929년 이후에 민감한 문제다. 왜 1929년이라고 했는지 자주 찾아봤더니 국제 수로기구에서요. 네네. 맨 처음에 일본해로 이게 해도집을 낸 게 이게 1929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한 거죠. 예. 바다로 갈라진 두 나라는 명칭에 대해서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등이고요.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예. 근데 그리고 그 기사 아래에 아예 동영상까지 이제 따로 만들어 가지고 동해하고 일본의 논쟁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불어를 몰라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물론 이 방송이 뭐 동해가 맞다라고 이렇게 우리 손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 그 논쟁 그리고 관심 이런 것을 불러낸 것은 이게 BTS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BTS의 그러한 영향력은 대단하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외교적인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그 뭐 동해 호칭 문제는 그 일본이 100%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 수로 기구에서도 서로 다른 그 호칭이 쓸 경우는 예. 그것을 특에 쓴다 병기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을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동해만을 한국 정부는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해하고 동해를 함께 쓰자 이렇게 이것은 그러니까 국제수로 기구의 원칙에 맞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반대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요.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작년인가요? 이제 그 해도집을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화로 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동해 이렇게 가르지 않고 그냥 기호로 이렇게 숫자로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일본이 거기를 더 일본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 단시 그 병기라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인도양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인도양에 접해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인도만 그 인도양에 접해 있는 게 아니죠. 거기 그쪽에 사우디아라든가 그쪽에 그 아랍 쪽의 나라도 굉장히 많이 거기 접해 뭐 있는데 작은 나라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인도양인데 네. 그러나 자기들의 그 앞바다 그 바다 앞에 그 면지은 다 따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쪽에 주장한 모두 그 동해를 일본해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왜 칸누에 가서 왜 그 앞바다를 일본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19세기에 일본의 네. 그 거기 지도 예. 지도를 보면 스스로 동해에 조선해라고 썼어요. 조선해. 그리고 일본 쪽을 그 일본해라든가 일본소해. 그러나 한국 가까운 데는 다 조선해라고 썼습니다. 일본의 지도가 19세기는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일본과 병합되면서 그 전체를 일본해로 부르게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됐군요. 그런 것인데요. 예. 20세기가 되어서 모두 일본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929년에 스로기그가 첫 번째 지도집을 냈을 때는 일제 간점기였기 때문에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국이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네요. 예. 뭐 좌우간 이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BTS라든지 한류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이번 사례로 보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일본 안에서는 특히 그 일본 여성들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한류 드라마에 상당히 열광하고 있어가지고요. 일본 남자들이 질투심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그 뉴스라든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남자들이 우리 그 여자들을 그 한국인한테 베낀다.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얼마 전에 그 구한말 역사를 그렸던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일본인들의 이것을 본 반응만 모아놓은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예,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을 보면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그 타국에 가서 저런 지독한 일을 저질렀구나. 어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걸 몰랐더니 너무 부끄럽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만 그 좋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면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그 예전 역사를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모르죠.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일본인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부터 그게 예.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러나 요새 진짜 하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그 대작 영화 아니면 그렇죠. 그 대작 역사 드라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본인들도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에 예. 한일 관계 역사 음.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예. 올리면 이거는 세계적인 홍보가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네, 예, 맞습니다. BTS를 보고서. 네. 예.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저희는 15초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희가 연속으로 일본의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죠, 레이와 신센구미 그리고 그 당 대표인 야마모토 타로 대표의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레이와 신센구미는 비록 그 의석수가 5석밖에 안 되는지 작은 정당이지만 특유의 개혁성과 그리고 저돌성으로 일본 정계의 핵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본의 극우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정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좀 그 보다 발전적인 한일 관계 이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 최근에 맹활약 중이죠 오마이 TV의 도쿄 명예특파원 니시다 다카시 씨가 야마모토 타로 대표와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주제에 맞게 편집을 해가지고 2개로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5분 정도 됩니다.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 TV のオーマイ TV の西田と申します。朝鮮戦争の終戦宣言と、それから北京オリンピックの外交的ボイコットについて、主にお尋ね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令和新選組の街頭宣伝、街頭での記者会見のことを韓国で報道した時の韓国の視聴者の反応なんですけども、こういった山本代表や令和新選組頑張ってほしいって意見も数多くある一方で、残念ながら今回の選挙の結果を受けて、日本で自民党政権が続いた方が、韓国の立場から言えば悪くはないというような意見も残念ながらあります。それは日本が没落しているというのは、経済だけではなくて、外交的な形でも、外交的なことでもそうで、外交的な力が日本で落ちる以上、自民党政権が続けば悪くないというような意見も残念ながら今、生まれてきています。はい。そうした中で、朝鮮戦争の終戦宣言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も、これまで、日本と韓国が対立するイシューがあった場合は、アメリカは 100% 日本の側に立っ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この朝鮮戦争の終戦宣言については、韓国のムン・ジェイン政権は進めたい。で、岸田総理は明確に反対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で、アメリカのバイデン政権も進める立場に今あるんですけども、この朝鮮戦争の終戦宣言、38度線をめぐる軍事的な緊張がなくなった場合、この日本の、憲法9条や外交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と思うんですけども、山本代表の意見をお聞きしたいです。自民党政権が続いた方が、このまま日本の破壊は進められるということを冷静に見てる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当然ですよね。25年
不景気が続くような状況っていうのは政治が間抜けなだけですから、じゃあその間抜けな部隊を引っ張り続けてきた主犯格は誰かさ、自民党以外いないんですね。民主党っていうのも言いましたけど、2、3年で終わったんですから、影響は、そこまで大きくない。当然それ以上にこの国を壊してきたっていう自民党政権がいまだに権力を握り続けることによって、今や日本は没落国、衰退国家として、もう本格的に足を踏み入れているという状況だと思います。ある意味で、近くの国ではあるけれども、ライバルという意味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観点に立った場合に自民党政権が続いた方が、より日本が、調子悪くなったとしたら、より韓国が上に上がるよねっていうような考え方をする人もいると思います。同じように全く日本側にもね、そういう考え方の方は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やはり、なんだろうな、本当にいい意味での互恵関係ってものを結んでいけるっていうことが私は一番望ましいと思うので、まず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は他国云々ではなくて、まず国内の状況っていうものを大きく改善していく。それは積極財政によって、供給力を守り、人々の生活を守りということを両立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で、経済が衰退していったときに外交の力が弱まるって当たり前なんですよ、これ。もっと国防をどうのこうのって、例えばですけど、もっと、なんだろうな、兵器を購入したりとか、核を持ったりとかして日本を、守るべきだっていう話はありますけど、それ以上に、やはり、守らなきゃいけないのは日本の経済であり、さらにこれを発展させるという、何よりも経済力というものが一番の武器になりますから、でそこをやっぱり底上げ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ときに逆の方向に向かっちゃってるっていうのが非常に厳しい状況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経済が衰退すれば当然外交というものも衰退していく。で、その質も劣化していくってことです。つまり国内で、不満というものを、目をそらさせるために、例えばですけど、海外の外交問題、敵を見つけてそこを叩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より激化していくことになっていくだろうと。ナショナリズムを煽ることによって、お腹を満たそうと。実際には経済的にはもう沈み込んでいって、一人一人が貧しくなっていっている状況の中で、お腹を満たすことが難しいという人たちも増えていっている中で、その腹を別で満たすためには、満足感、一定の満足感を与えるためのナショナリズムの、なんだろうな、煽りを入れていくような政治というものが跋扈していくんだろうと。だからこそ、経済が衰退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ような社会不安みたいなものを国内で作り出すっていうことには、何としても歯止めをかけにも、まずは、徹底的な積極財政が必要なん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二つ目、終戦宣言に関してですけど、自分の国の近くで戦争が終わっていませんという状況を、このまま戦争を続けるべきだなんて間抜けなやつ、もう政治家やめた方がいいですね。はっきり言っちゃえば。政治家である資格がないってことです。その緊張状態がいつ飛び火す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ような最悪の事態まで鑑みた場合に、やはり一刻も早く、自分たちの国の周辺、まずはこの周辺地域が安定するような外交政策というものを打っていく必要がある。その時には当然その終戦というところに向けて努力する国々があるならば力を貸す。逆に言えばそこにしっかりと後押しをしていけるような存在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私は成熟した国家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선 그 오마이 TV의 명예 특파원 그 니시다 씨는요 야마모토 대표한테 이렇게 오마이 T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한국에는 자민당이 승리한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겸연쩍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자민당하고 아베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 게 한국을 위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는 댓글이 사실 예, 많죠. 예, 많이 그걸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전한 것 같고요. 그랬더니 이 야마모토 대표가 한국에서 그 상황을 냉정하게 잘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일본은 25년간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가 멍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멍청한 상황을 계속 이끌어온 주범은 자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대표는요. 호혜 관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 삼기보다는 일본이 국내 상황, 특히 경제를 개선해서 외교력을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아무래도 그 야마모토 타로 씨는 말을 정말 잘하고요. 네. 그 리듬감 있게 또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상대가 원하는 그 답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 평론가들도 야마모토 타로 씨의 다르병 예. 이것을 그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진보적이고 건전하다라는 그렇죠. 면에서 이런 사람이 그 일본의 대표자가 되면 진짜 한일 관계는 그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네. 뭐 요즘 이재명 후보가 좀 달변이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보다도 오히려 더 말을 더 빨리 하고 예. 그 질문을 하면 몇 초 기다리지도 않고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유세를 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정치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종전 선언인데요. 야마모토 타로 이 대표는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멍청한 놈은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분명히 말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긴장 상태의 불똥이 언제 일본에 튈지 모르니까 가급적 빨리 주변 지역이 안정화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들에게 힘을 빌려주는 게 성숙한 국가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시기산조라고 말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세계 사람들은 전전 선언을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지하죠. 그렇죠. 예, 일본의 이익에는 그 전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극우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야만이 한국이 망가지고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6.25 때 그때 일본이 이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면서 득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네. 소위 장사를 잘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일본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이 좀 짧은데 네. 그래도 그 전에는요, 몇 년 전에는 이런 기사가 일본에는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영향을 받느냐. 아, 대놓고 그런 기사가 대놓고 나온 그런 적이 게 있습니까? 있었어요. 네, 그거는 어떤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라든가 네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요새는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데 그거는 특히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그런 게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된 이후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결론이 어땠습니까? 결론은 제가 깊이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예. 이런 것은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레포트 그러니까 기사라기보다 레포트가 꽤 좀 있었다라는 예. 것은 많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예. 네. 지금 댓글에도 그런 게 많지만 또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흑심이 아주 괘씸하다 이런 게 최윤선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건 남의 나라 전쟁으로 우리가 득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이건 뭡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후한무치인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이건 안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나면 좀 뭐 일본이 과연 그 돈만 벌 수 있을까?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괴멸되는 그런 상황도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김진명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작가가 묵은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작품을 썼잖아요. 네. 그게 영화가 되기도 했고 음. 그때 제2의 6.25가
사실 그 6.25가 아니라 뭐 그 한국 내에서 전쟁이 좀 일어나요. 네. 예, 그거는 그 일본이 관여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하고 한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예. 일본의 작은 섬에 핵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아, 그런가요? 저도 네네. 그 책을 읽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으니까 잘 아, 기억이 안 네, 납니다. 네네.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저는 뭐 영화만 봤는데요, 사실. 예, 예.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일본이 한국이 계속 망가지는 전쟁으로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망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일본의 예. 그 경제적인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이나 LG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아무튼 참 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다음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질문과 답변인데요. 그 이전보다는 조금 짧으니까요. 예, 같이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北京オリンピックの外交的ボイコットと、それから、対中国軍事同盟の、クアッドに関してなんですけども、北京オリンピックの外交的ボイコットを韓国の立場から見ると、この日本国内でまた排外主義や在日コリアンへのヘイトが強ま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憂慮も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よりもその日本国民の立場にとっても、例えばこの中国との緊張を作り出すことは、クアッドは軍事同盟なので、もし有事の場合は日本国民を危険にさらす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ところでお意見伺いたいと思います。ちなみに、韓国は、一昨日、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北京オリンピックの外交的ボイコットはしな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それから対中国軍事同盟には入っていません。以上よろしく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う一つ、中国の五輪についてボイコットせよって話ですけど、なんだろうな、どの口でそんなこと言って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何かっていうと、世界に名だたる人権侵害というものをこの国は公的な、施設を使って、行い続けているわけですよね。例えばですけれども、入管施設。例えばですけれども、外国人労働者。そればかりでなく、日本の国内の労働環境。こういったことを考えていったときに、残念ながら人権侵害が、横行している国だっていう以外ない。例えば、その外国人労働者であったりとか、入管施設に関しては、アメリカの、国務省、他にも国連などから、そのような、奴隷労働はやめろという趣旨の、警告を2000年代の中盤からずっと受け続けてます、毎年。この一点を考えたとしても、この国には人権と呼べるようなものがしっかりと担保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にはないということ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国においてもオリンピックが開かれたんだってことですね。その国においても、選手団としても、国としても参加をしてくれた国が、来年オリンピックを開くというときに、まずボイコットありきということでは話が通じないだろうなと思います。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니시다 씨는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내 그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선수단은 보내되 정부 인사는 보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야마모토 대표는 아마 이 평화주의자라서 보이콧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까지는 했는데, 설마 일본이 그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들먹일 자격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 문제라든지 또 국내 노동 환경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일본도 인권 침해가 횡행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교수님, 사실 정말 일본의 이 출입국 관리 문제 그 과정에서 그 인권 침해도 상당히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 친숙한 문제로서는
일제 간접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징용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시 일본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해도요. 그쪽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네. 인권 문제로 그 위로해야 되는 것인데 일본은 그거 절대 안 하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그래서 만들지 않는 나라가 예. 일본이라는 거죠. 현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과거사 문제도 일본의 인권 네, 상황하고 네. 관련이 있네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과거, 현재 그리고 또 미래까지도 인권 문제는 일본은 사실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야마모토 타로 씨는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입국 관리 문제도요. 우리는 좀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림도 없거든요. 예, 불법 체류라고 하면 즉각 되고, 예. 굉장히 심하게 거의 단합하는 수준이에요. 예, 그게 일본의 탄압하는 수준. 예. 출입국 관리 법이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요. 너무 심하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그렇게 출입국 관리법을 어긴 외국인은 진짜 인권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 대한국인님께서 일본인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정상인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네. 거기에다가요, 그 야마모토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 선수단도 보냈고 정부 관리도 다 참가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정작 올림픽을 한다는데 일본이 불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야마모토 타로는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최윤선님께서요, 이 사람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 독더님께서 영향력이 있으면 일본이 지금처럼 비정상적일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몇 석 되는 그 의석 중에 지금 이제 이 레이와 신선구미의 의석은 5석밖에 안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워낙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예, 그랬기 때문에 활동이 좀 두드러져 보여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촌리에게 질문할 때 상당히 예리하게 예. 질문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영향력이 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으로 전산적인 일본 정치인을 봤다 그런 분이 그랬죠. 계셨는데요. 네네. 우리가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본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 오히려 일본의 공산당이라든가 일본의 야당 쪽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왔지만 야마모토 타로는 더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매번 일본의 극우 세력만 그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사실 않죠. 그런데 극우 세력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그렇죠. 정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세력도 좀 신선한 세력도 좀 일본 정치계에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일 관계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죠. 제 생각에 이 영상을 내보내면 역시 이 야마모토 타로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댓글에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망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다 보셨고요. 3부로 넘어갈까요? 저희는 또 15초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3부에 왔는데요. 그 전에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게 좀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 일본 초격 괜찮습니까? 재미있으시다면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간다라는 것을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 3270 3828 010 3270 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으로 그렇게 써서 남겨주시면 이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직원이 전화를 아마 그렇게 드릴 것이고요.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준비하신 걸 해야 되는데, 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들은 그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는지 교수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보는 부분은요. 지금 아마 화면이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극우 사쿠라이 요시코의 기시다파 비판입니다. 혹시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일본 극우 방송에서 이렇게 네네. 자주 출연해서 한국을 이렇게 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번에 그 MBC에서도 네네. 사쿠라이 요시코를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그 한국 PD 수첩에서 나왔었죠. PD 수첩.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극정원에서 사쿠라이 요시코 쪽에 자금을 제공하여서 공작을 했다. 막 이러한 내용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였죠. 그 예. MBC 거기에 저도 잠깐 나갔죠.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요.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초슈 전론라는 데서 강연을 했어요. 이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 극우파의 아이콘입니다. 저널리스트이기는 하지만 예. 정치가로 치자면 그 다카이치 사나의 예. 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정치는 안 하고 네네. 외곽에서 그래서 그 우익을 저널리스트로서 극우 정권을 지지하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잠깐만요. 조슈 정론이라고 하니까 네. 이 조슈가 혹시 사스마 예, 조슈한테 그 조슈의 조슈입니까? 바로 그러니까 야마구치현이에요. 예. 아베 신조의 선거구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본거지 조슈에서 전론이라는 그 하나의 이러한 강연 모임이 있어요. 예. 네,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요. 주로 그 키시다 총리의 대중 외교 그리고 키시다파를 고치회라고도 하는데 네. 그 고치회를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전면으로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반론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지금 키시다의 비둘기적인 외교에 굉장히 그 불만이 많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대중 외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지금도 조금 나왔지만 그게 외교 보이콧 문제죠. 예. 예, 키시다가 너무너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잘해준다 이거예요. 이걸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코치회라는 데가 일본 수상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1960년에는 키시다 하야토라는 사람이 그 현재 키시다파 코치회의 찬시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고요. 이케다 하야토. 예, 이케다 하야토. 예. 이 사람이 또 첫 번째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고. 아, 그랬습니까? 네네. 네, 그러나 도쿄 올림픽 때 평을 알아갔고 도쿄 올림픽 1년 후에 사망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소득 배증, 배증이라는 것은 두 배로 한다. 일본인들의 월급을 두 배로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경제 정책 중심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개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인 대국을 지향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노선이 고치회의 노선입니다. 이미 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그 의견들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도 이렇게 있었군요. 조금씩 나왔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수상이 키시노부스케였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네네. 키시노부스케가 30만 명의 시위로 퇴진한 이후 그때까지가 정치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경제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예. 하여서 실제로 7년간의 일본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적으로 두 배로 올렸어요. 아, 예. 예. 그러나 그 시작이 거기 조르토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데서 시작돼 가지고요. 예. 단시. 그러니까 일본의 교통비가 굉장히 비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조르토의 표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르토원들의 월급을 올리고 예. 그게 그 일본의 다른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리는 기본이 돼가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월급이 올라가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 철도뿐만 아니라 일본 교통수단의 굉장히 비싸죠. 예, 그 굉장히 비싼 건 아주 막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개헌이라는 것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 나쁜 존이다. 막 이런 식으로 사쿠라이는 예. 매도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예. 그 다음 또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 강연에서 비판한 사람은 몇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는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관반 장관 네. 다 고치회다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촌리가 미야자와 촌리. 미야자와 촌리는 그 위안부 문제를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가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네. 몇 번이나 사죄를 했다. 그러니까 나라 만신 외교를 한 게 고치회다 이런 거예요. 사쿠라이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이번에 강연에서 예. 그러니까 고치회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나라를 만신해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만신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그냥 인정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역사 수존주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그 카토 고이치라는 사람인데요. 자민당 간사장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역시 고치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어요. 예. 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미중일 전삼각형론입니다. 이 미중일 전삼각형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일본은 중국 그리고 미국한테 등거리 외교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쿠라이는 아베파, 사실상 뭐 아베파라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뭐 아베를 비롯한 극우 세력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부정하여서 완벽하게 미국하고 함께 가야 된다. 예.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고치회, 일본의 고치회는
처음부터 여기에 반대하는 진전파이자 현재 중심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것을 또 비판했어요. 예. 이거 며칠 전이거든요. 12월 18일이니까.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죠? 예,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아직 살아 있는 분은 코노 요헤이 관방장관 만 살아 계시죠. 지금 그 말씀드린. 고치회가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 파벌이구나 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고치회가 보수의 본류 주류였습니다. 예. 주류이고 또 아베파는 키시노부스케 그쪽에서 쭉 오지만 사실 후쿠다 타케오라는 사람이 실제로 바보를 만들었는데요. 그쪽은 비주류였습니다. 예. 네네. 지금 그게 반대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고치회는 원래는 아주 세력이 컸어요.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의석수가 한 47명.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아베파의 반 정도. 예. 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소 씨가 원래는 고치회였는데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예, 그리고 몇 사람들은 또 다른 뭐 인물을 만들기도 했고 원래는 가장 많았는데 그렇게 분열이 된 상태죠 현재. 그러니까 키시다는 아소파 예. 그 다음에 그 모테기가 지금 대표가 된 다케시타파를 규합하여서 예. 원래의 고치회를 다시 재건하겠다. 그러면 아베파를 넘어서는 예. 100명 이상의 그 아주 큰 세력이 되니까 예.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아베에 대해서 계속 그 여러 가지 고조를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베 쪽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서 또 이러한 또 사쿠라 요시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베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사격으로 나섰다라고 예.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사쿠라 요시코가 그 말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역사 문제든 헌법 개정이든 일본의 금지를 부정해온 것이 고치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거든요. 강연에서 아주 그 강한 비판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같은 자민당이니까 그걸 안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자민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자민당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보시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염원한다면 우선 일본을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 개정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보시죠. 키시다 씨는 이 강연 때는요. 키시다 촌이라든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키시다 씨예요. 기시다 씨. 예. 예. 키시다 씨는 상대를 말만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평화적인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넘어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미국에 위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본의 한심한 상황을 깨닫고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정작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대미 굴종을 주장했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극우 쪽에서 네. 노선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일본의 제도권의 극우라는 것은 미국하고 함께 간다. 그렇죠. 였습니다. 예. 그러나 제도권 밖에 있는 극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미국하고 싸워서 패배했기 그 때문에. 당시 사고 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45년에 우리는 미국한테 당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는 극우들은 진짜 이게 극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다시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매년 8.15만 예. 되면 그 입장기 들고 들어오는 그 일본 군복 입고 들어오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분들이에요. 나네요. 그런 예.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국하고 다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게 네,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도권에 있는 그 정치인이나 아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조금씩 일본의 자립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언제 일본을 진짜 도나를지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미국의 힘이 예전같이 못하니까 미덥지 네네. 않다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가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중국이 미국을 웃돌 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이 사람들인데 예. 그 반응 중국하고 함께 갈 수 있냐? 그거는 절대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안 되겠고 중국하고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네, 된다 네, 이런 네. 뜻이 예, 그런 되겠네요. 물론 미국하고는 함께 가지만 예. 그래도 미국이 그 일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런 그 주장입니다. 예. 특히 사쿠라이가 이 강연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졸수했잖아요. 예.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래요. 음. 네네 그런 이야기를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자민당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리고 자민당 밖에서는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 극우파의 아이콘들이 이제 도드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이러한 작전에 나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시다는 지금 어떤 그런 대응 작전입니까? 기시다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그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말로 뭔가 강하게 한다라기보다 뒤에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아소오빠 그리고 그 다케시타파하고 그 키시다파를 합해서 대고지회 아주 큰 고지회를 제공한다라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소는 원래는 거기 극우이지만 그래도 아소도 나이가 많고요. 예. 82세니까 금방 은퇴할 것을 그 기시다는 계산하고 있고요. 예, 물러날 때가 됐네요. 네네. 예. 그리고 아소는 그 처음은 그런 식으로 그 세계 파벌에 가장 위치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아주 기뻐해가지고 그 세계 파벌을 합당에 찬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럴까요? 예, 현재 사실 그 아소도 킥메이커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킹메이커요. 킥메이커. 예. 그거는 아베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예. 그러니까 아베가 실제로 아베파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원래 아베 아소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 자신의 마지막에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현재 아소예요. 예. 그 일본의 새로운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단선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유는 내년 7월에 예. 자미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거대한 세력이 있으면 자미원 선거 이후에 혹시 잘 안 돼가지고 총리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키시다는 또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거 모두 계산하니까 일본 정치인 아주 그 자신의 주장이 많이 없었던 키시다도 이제 조용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네. 지금 댓글에 윤파주 공주님께서 박정우 기자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답을 다룰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저스티스님이 박정우 기자 아니고 김경련 기자님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네네. 저스티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뭐 제가 그 윤파주 공주님께서 아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예, 착각하시지 않았었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거는 그 오미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에 예, 예. 또 이게 일본 극우들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열을 내는 걸 보니까 저는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많구나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 학교들에서 이 극우 교과서들을 다 외면했다. 네네. 라는 이런 뉴스가 뜨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극우 정권이 쭉 있었기 때문에 예. 극우적인 그 생각이 많이 퍼졌다. 그렇게 이쪽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증거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뭐 세영모라는 그런 단체도 네, 있고 네, 그래가지고 네. 일본 뭐 교과서들이 전부 다 극우 교과서로 다 바뀌는 게 아닌가 굉장히 네.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은 완벽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그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다음 보세요. 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이제 그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팔린다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 20개 정도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교육 현장에서 선택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를 쓰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학교에 그 재량권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이게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 역사에서 그 야마카와 출판사라는 데가 세 개 교과서를 냈거든요. 역사 교과서만 세 개를 세 개 냅니까? 냈어요. 이 야마카와 출판사라는 데서. 네, 그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교육 방식에 맞게 세 가지 준비를 했대요. 같은 출판사예요. 예. 그러니까 내용은 다 거의 같은데 여러 가지 그 선되어 있는 그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 총합 근대로부터 현대로 이거 그 내년부터요. 일본에서도 큰 현대사를 가르칠 수 있게 됐거든요. 현대까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근현대사를 어, 전혀 안 없었어요. 가르쳤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사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근현대사를 따로 따로 그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교재가 현대의 역사 종합 역시 근현대사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 일본으로부터 세계로 일본이 그 세계적으로 그 외교를 하기 시작한 게 역시 근대기 그리고 네. 현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근현대사 교재인데 이 교재 속에 한국 쪽의 주장이 굉장히 잘 다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채택률이 41.3%예요. 이 세 건 합해서인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체의 40% 이상이 이 야마카와 출판사의 교재를 사용한다라는 것인데 이 교과서는 극우가 아닙니다. 상당히 산식적인 교재인데요. 아까 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한 20종 정도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요 그 야마카와 출판사의 그 역사 교과서 세 종류가 네, 무려 41.3%를 점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자, 이 야마카와 출판사의 특징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 징용, 간제 노동 문제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그 위안부들의 사진이고요. 예. 위안부가 그 미군 부대에 그 보호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요. 아, 전쟁이 끝나고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는데요. 전쟁 중에 미얀마 당시는 보호마라고 했죠. 예. 보호마의 일본군 부대가 폭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위안부들이 다 도망친 거죠. 일본 군인들도 도망치고 그때 그 미국 영국 부대에 체포당한 거죠. 네, 그 이후에 보호를 받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또 여성들인데, 그렇지가 좀 보이잖아요. 조선 여자 근로 전신대 예. 해협을 건너간 소녀들. 이거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해협을 건너온 소녀들. 그런 뜻인데요. 예. 이거는 위안부가 아니라 정신대. 전신대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근로 본사대입니다. 예. 네. 네, 근로 본사대에서 또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전신대가 위안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전신대는 근로자로서 일본에 특히 여성 본사대는 여성 전신대라는 것은 그 징용 대오강 여성들이에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특히 위안부 문제는 간제로 또 속임을 당해서 연행된 소녀들이 많았다. 이러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그렇게 교과서에 예, 정확히 이렇게 기술이 돼 있군요. 썼어요. 예. 근로 본사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고생을 시켰다. 간접적으로 일본에 연행했다. 이러한 부분을 꽤 잘 썼습니다. 이게 일본군 그 인솔자가 옆에서 이렇게 인솔을 하고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가네요. 그러네요. 예. 이게 네, 다 네. 조선에서 온 여성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10대로 굉장히 애되게 보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예. 예. 그 당시의 사진이고요. 예. 자, 그리고 반대로 극우의 교과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메이세이샤가 되는데 한국말로는 메이세이샤의 극우 성향의 교재가 우리들의 역사 총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채땡률이 0.5% 그리고 최하위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역사에서요 최하위. 그냥 이것도 근현대를 말하고 있는 근현대사 예. 교과서입니다. 역사를 상당히 많이 왜곡시키고 있고 또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혹시 도조 히데기라고 아세요? 도조 히데키는 일본 마지막 총리 예, 아닌가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태평양 전쟁 때 예. 군인인데 총리가 된 사람이고 네네. 그 A급 전범으로 사형이 된 예, 사람이에요. 처형됐죠. 예. 네네. 그러나 이 도조 히데키의 말을 많이 인용하면서 마치 일본의 전쟁, 태평양 전쟁 을 미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전범의 발언을 이렇게 써놨다고요? 예, 써놔가지고 일본이 아주 가감하게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미화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런데 0.5%로 최하위였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0.5%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일 텐데. 일본은 그러니까 예. 실제로 따지면 몇 개 학교에서 채택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의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빨리 퇴출시켜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은
그 중학교 교과서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중학교의 교과서의 대표적인 그 극우 교과서는 지유샤, 그러니까 자유사인데요. 예. 지유샤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중학생용 세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연모가 만든 교과서예요. 아직도 세역사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일본에서 발행되었는데 그러나 2020년 지난해는요 검정에 불합격했어요. 예. 예,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스가 정권이 되어서 불합격됐네요. 그나마 그나마. 아베 정권에서 좀 바뀌어가지고 스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아니다. 이게 2020년이니까 아베의 마지막이네요. 예, 그때 3월에 거기 팬데믹 시작됐잖아요. 예. 벌써.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쓰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될 정도로 예. 2020년이니까 지난해니까요. 그때 불합격이었거든요. 그 교과서가. 그 다음에 올해인데요. 겨우 합격했어요. 그런데 채택률은 0.0%로 나와요. 불합격이었다가 합격했으면 뭔가 좀 내용을 수정을 했나 보네요. 예. 그거는 왜곡된 내용이라기보다 예. 진짜 사실의 오류가 있잖아요. 아하. 예, 그런 부분만 고쳤대요. 마치 우리 그 국정교과서 생각이 나는데 네. 엄청나게 오류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또 뭐 내용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기가 쉬웠죠. 네.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난해에는. 근데 이번에는 겨우 일단 맞춰서 합격하기는 했는데 채택률은 0.0%. 예. 수요 그러니까 이거 수능 학생 수는 중학생이니까 112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112만 명 중에 435명만 쓰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435부니까 예. 아마 어떤 학교 하나만 채택했을 거예요. 네네, 아, 그렇게 그렇겠네요.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전에는 그런 뉴스로 나왔는데요. 예. 요새는 중학교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읒샤이고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의 극우 교과서에서 이크호샤라는 데가 또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새로운 일본의 역사라는 교과서인데요. 채택률은 1.1%. 1.2%. 네네. 그렇다면 역시 그러면은 최소한 10,000부는 넘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것도 그래도 의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역시 중학교 교과서 중에서도 야마카와 출판사가 가장 많이 채택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예. 예를 들면 반일 천족주의 책이 일본에서 40만 부 팔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영향이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는 별로 영향으로 침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현명하셔서 많이 그런 걸까요?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역시 진짜 학자다운 교내를 다 수용하거든요. 예. 저도 일본부 독도 문제로 그렇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학술서로 일본에서 냈거든요. 네네. 오늘 좀 갖고 왔는데요. 예. 이게 오랜만에 교수님 책을 소개하네요. 네네. 예. 제가 일본에서 낸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예. 그리고 문서 증언에 의한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언제 나온 책입니까? 이거는 2018년입니다. 예. 네네. 3년 됐네요. 예, 네, 이 책의 특징은 일본의 문서는 45년 이전에 딱딱한 옛날의 말이에요. 그것을 현대어로 바꿔서
일본어에 그 문서가 많이 있어요. 예. 위안부 관련. 네, 문서를 다 현대 일본어로 바꿨어요. 이거 처음 하는 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기 쉽다라고 예. 하여서 일본에서 사실 이러한 책 치고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교육 현장에서는 그 상당히 참고로 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영어 교육과는 계속 내야 되고요. 일본인들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한국 쪽에서 한국의 생각을 갖고 한국의 시각으로 또 쓰는 책을 일본어로 내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꽤 팔린다고 하니까요. 아까도 예.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좀 제가 뿌듯하게 느낍니다. 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학자들도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한국 학자들도 뭐 저도 한국인이지만 예. 다른 한국인 학자들도 이러한 노력을 많이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저기 반일 종족주의를 반박하는 지금 그 책을 지금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좀 이따가 완성되어서 일본에 예, 보낼 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빨리 네, 그 네. 일본 저격 시간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정도 다 하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적인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이 아베 정권이 상당히 많이 퍼뜨렸지만 그러나 교육 현장의 노력이 있고 또 일본인들이 그렇게 또 바보 몬초잉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또 그 정권이 지금 키시다 쪽으로 비둘기파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러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음. 또 아베하고 키시다가 사실상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또 객관적인 눈을 어느 정도 갖게 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도 많지만 다행스럽게 이런 좋은 뉴스가 또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렇네요. 자, 오늘 그 일본 저격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지켜주는 화려화, 제 뒤에도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거 아닌가요? 예, 제 앞에 이렇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화려화. 이렇게 병에 이렇게 들어가 거기도 있네요. 있네요. 예. 이게 제가 대충 듣기로는 이게 한 병에 10,000원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피부 나이가 어려지는 피부 관리 비결 화려화. 많은 분들이 드셔보고 재구매하는 이유. 높은 만족도와 뛰어난 효과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화려화를 마시면서 피부 관리하세요. 화려화는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인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사용해서 피부 주름, 보습, 탄력을 빈틈없이 채워준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19종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이탈리아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20가지 원료를 통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청자들을 위한 다시는 없을 2021년의 마지막 연말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는 080-322-1000, 080-322-1000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숨차네요, 교수님. 네. 예. 이거 저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네. 그렇게 줬다며. 그렇습니다. 네네. 요 앞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화려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오전 11시에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